신금옥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차분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고 알찼죠.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며 단정히 머리를 빗어넘긴 뒤 옷장에서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면바지에 깔끔한 블라우스, 그리고 낡았지만 정갈한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옷장 한편에는 몇 벌 되지 않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모두 값비싸 보이지 않는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금옥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오늘도 건물 둘러봐야지. 혼잣말을 하며 금옥은 집을 나섰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가 바로 금옥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건물 앞에 도착한 금옥은 습관처럼 입구부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좀 더러워졌네. 계단 모서리에 쌓인 먼지를 발견한 금옥은 자연스레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관리업체에 맡겨두었지만 그녀는 직접 손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근면하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건물 입주 상인 하나가 인사를 건넸어요. 금옥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깨끗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녀는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다정했어요.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내세우는 법이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금옥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조민식이 퇴근 후 찾아올 예정이었거든요. 33인 민식은 성실한 직장인으로 어머니를 무척 아꼈습니다. 금옥은 아들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저녁 무렵 민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밥 먹자. 두 모자는 소담스럽게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 속에서 금옥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금옥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식의 말에 금옥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물론 착한 아가씨겠지?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수연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식은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금옥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 한번 만나보자꾸나. 네, 그런데 먼저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상견례라는 말에 금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니? 아버님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강남에 사시더라고요. 민식의 설명을 들으며 금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수연이네 부모님이 시간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금옥은 별다른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다. 어디서 만나지?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정했어요. 민식은 어머니의 쾌락한 대답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어머니, 혹시 옷은? 말을 망설이던 민식에게 금옥이 웃으며 답했어요. 걱정 마라. 깔끔하게 입고 갈 테니까. 상견례 당일 금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검소한 차림을 선택했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면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 그리고 몇 년 전에 산 바람막이 점퍼를 걸쳤어요. 옷은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금옥은 생각했어요.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그녀는 거칠애보다는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민식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금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정식집에 도착한 금옥과 민식은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먼저 도착한 수연의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수연의 아버지 박창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 이미숙은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옥이 정중히 인사하자 박창호와 이미숙의 시선이 그녀의 차림새를 훑어보았어요. 금옥의 수수한 옷차림과 이미숙의 화려한 한복이 대조를 이뤘죠. 이미숙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지만 금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박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민식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식의 대답에 박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이미숙이 금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혹시 며칠 전에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옥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가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미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과에 갔었는데 그 건물에서 청소하시던 분이 어머님이시지 않나요? 순간 자리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금옥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관리하는 건물이 몇 개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숙은 금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청소부라는 단어만 맴돌고 있었죠. 그러시군요. 이미숙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박창호도 아내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박창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어머님께서는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청소도 하고 있어요. 금옥의 솔직한 답변에 박창호와 이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식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감지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이미숙은 금옥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했고 박창호는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조급함을 드러냈어요. 금옥은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미숙이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예의도 찾을 수 없었어요. 금옥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박창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희 딸아이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 편이고요. 그의 말에는 은근한 자랑과 함께 선을 긋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민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박창호가 당황하며 말을 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되었거든요. 이미숙이 더욱 직설적으로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금 다른 수준의 가정과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그녀는 금옥을 향해 시선도 주지 않으며 말했어요. 청소부를 어머니로 둔 지방과는 죄송하지만 혼담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그 순간 민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하지만 금옥이 조용히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민식아, 앉아라. 어머니, 이건 너무합니다. 민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금옥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박창호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부끄러운 옷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미숙은 금옥의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더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됐습니다. 금옥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민식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금옥은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식아, 우리 가자. 그녀는 박창호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식은 여전히 그날의 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금옥은 언제나 그랬듯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건물들을 돌아보고 필요한 곳은 직접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한편 이미숙은 그날 이후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워낙 확고하게 거절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금옥이 마지막에 보인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이미숙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창호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 장래를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이미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오늘은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이 은행은 지역에서 규모가 큰 편이었죠. 이미숙은 창구 업무를 보려고 은행 로비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은행 정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어요. 바로 며칠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신금옥이었습니다. 이미숙은 깜짝 놀라 금옥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어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뭔가 자연스럽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옥이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창구 직원이 금옥을 알아보고는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과장급으로 보이는 직원이 뛰어나왔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 직원은 금옥을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지점장까지 나타났어요. 신금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극진한 예의가 담겨 있었죠. 이미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청소일을 한다던 그 여자에게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다니.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서 이미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상황은 여전했어요. VIP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금옥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정중히 인사하며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미숙은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숙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금옥이 VIP실로 사라진 후 그녀는 가장 가까운 창구로 다가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만 방금 들어가신 분이 혹시 특별한 고객이신가요? 창구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신금옥님은 저희 은행의 최우수 고객이세요.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정말 많이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이미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동산을 많이요? 네, 상가 건물만 수십 채는 되실 거예요. 은행장님도 직접 챙겨드리는 분이세요. 직원의 말에 이미숙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 신금옥님 말씀이시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전혀 티를 안 내시거든요. 항상 검소하게 지내시고 직접 건물 관리도 하신다더라고요. 이미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견례 때 금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관리하는 건물이 몇 개 있거든요. 그때는 청소부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알고 보니 건물 소유주였던 거예요. 혹시 저분이 청소일도 직접 하시나요? 이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본인 소유 건물을 직접 청소하시죠. 워낙 부지런하시고 검소하신 분이라서요. 우리 같은 직원들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이미숙은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다니. 게다가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까지. 실례지만 신금옥님 아드님도 아시나요? 이미숙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어요. 아, 조민식 씨요? 어머님을 정말 잘 모시는 효자로 유명하죠. 가끔 함께 오시는데 정말 모자 사이가 좋아 보여요. 창구 직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그때 VIP실 문이 열리며 금옥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이미숙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미숙은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급히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박창호는 아내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신금옥 씨 말이야. 알고 보니 청소부가 아니라 건물주였어. 그것도 수십 채나 가지고 있다고. 이미숙의 설명을 들은 박창호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은행 직원들이 직접 말해줬어. 최우수 고객이라고 하더라고.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이미숙은 금옥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박창호가 제안했지만 이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어떡해. 조민식 씨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녀는 그날 민식의 분노의 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박창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지. 건물주 시댁인데 우리 딸 장례를 위해. 결국 부부는 민식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이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민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민식 씨, 저 이미숙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민식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죠. 혹시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날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이미숙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식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청소부라고 무시하시면서 혼담을 거절하신 분들과 다시 이야기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해서. 어머님이 사실은. 이미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신 당신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민식의 말에 이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민식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죠. 전화를 끊은 후 민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민식은 금옥에게 박창호 부부의 전화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 왔어요. 금옥은 설거지를 하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니? 당연히 거절했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과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민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민식아, 금옥이 손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걸 두려워하는 법이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겠지. 금옥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모욕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금옥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떳떳하고 내 옷차림도 깔끔하니까 그걸로 충분해. 이튿날 아침, 금옥은 평소처럼 건물 순찰을 나갔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 사람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금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금옥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깨끗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녀에게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했어요.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한편 박창호 부부는 여전히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숙은 그날 이후 계속 우울했어요. 좋은 인연을 자신들의 편견 때문에 놓쳤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죠. 내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창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신금옥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도 전혀 티내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민식은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사람의 겉이 아닌 속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과 만났거든요. 금옥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결국 박창호 부부는 자신들의 경솔했던 판단을 평생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금옥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당당하고 검소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